자,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원격 강의 2주차 제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학교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하던 박수 3번 또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하셨나요? 준비 시작. 네. 이번 장은 학교 사회복지 역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학교 사회복지, 둘째로 영국의 학교 사회복지, 셋째로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 역사에 대해서 또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과 미국에서 각각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1870년대 의무교육의 실시와 함께 학교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무교육과 함께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1906년에 민간기관들의 주도에 의하여 학교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주로 학교 출석의 의무적 이행을 돕는 것과 문제 행동과 상황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내용들로 학교 사회복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까지를 협의라고 할 수 있겠죠. 협의의 학교 사회복지, 좁은 의미입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또 상황을 발견하고 개입하는 내용들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의 중점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각 나라의 학교 사회복지는 교육복지, 학교 교육의 사회사업, 학교 사회복지사업 등의 이름으로 전 세계 43개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사회복지사의 명칭도 학교 사회사업가, 학교 내 사회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교육복지관, 교육사회복지사 등으로 나라마다 조금씩 달리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미국의 학교 사회복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1900년대 이민자들의 급정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의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서 학교 사회복지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 사회복지의 태동은 시작은 모두가 좁은 의미에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또 여보 아동들, 문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학교 사회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06년 그리고 1907년 뉴욕, 보스턴, 하트포트의 세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방문교사 제도가 미국은 학교 사회복지의 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13년 뉴욕의 로체스터 교육과 1923년 뉴욕 공동모금회의 지원, 그리고 1921년 미국 방문교사협회의 설립으로 학교 사회복지 활동이 촉진되기 시작합니다. 1975년 장애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민간재단과 연방정부의 교육법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던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연방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학교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학교 사회복지입니다. 영국의 학교 사회복지는 1871년 지방교육청에서 학교 출석관을 고용하면서 실질적인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현재 학교 사회복지사를 학교 출석관이라고 1871년도에 지방교육청에서 고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영국의 교육법이 의무교육 연한을 14세로 연장함에 따라서 학교 출석관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정대되었고, 이러한 계기로 관련
협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교육복지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고 학교 출석관이라는 명칭도 자연스럽게 교육복지관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영국의 학교 사회복지를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기 전에 현재 영국에서는 약 3천여 명의 교육복지관이 있으며 우리로 치면 학교사회복지사죠. 이들은 초, 중, 고 재학생들의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예방적인 치료적인 접근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치료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이 예방적이다, 예방이다. 우리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얘기가 있죠. 소가 없는데 외양간을 고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치료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예방적인 차원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입니다.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 발전의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 위기와 청소년 문제의 심화를 경험하면서 기존 교육에 대한 재고와 새로운 평가 및 대안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학교 사회복지 제도다.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사업 형태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학교에서 학교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학교 중심형의 학교 사회복지이고 둘째는 지역 사회기관에서 학교 복지사를 고용하여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학교 내에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사회기관 중심의 학교 사회복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사회복지사를 직접 고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학교 상담 자원봉사라는 역할들을 많이 진행해 왔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의 발달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표 4-1을 보시면 되고 페이지 수로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9년 현대적 의미의 학교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93년도에는 공식적인 최초의 학교 사회복지 활동이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는 특수학급 아동 9명을 대상으로 꿈나무 교실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또 최초 학교에서의 사회복지 실습은 숭실대 대학원생인 윤철수가 서울 화곡 여상에서 주 1회 1년간 실습한 부분이었습니다. 94년에는 지역 복지관 중심의 학교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1995년에 정부의 학교 사업의 제도화 권고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이 정부에게 학교 사회 사업의 제도화를 실시하도록 권고를 받게 됩니다. 민간 기업재단인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96년도에는 학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활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은 해 96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범 사업을 1차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시의회로부터 학생들의 복지와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사회 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 요구를 받고 1997년부터 실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97년도에는 교육부 1차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97년부터 99년 2월까지 학교 사회복지 시범 연구 사업이 실시가 되고 학생에게 소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담교사, 교육학 부전공 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통해 실시를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통해 실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실시하는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이 사회복지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교육을 거친 후에 학교로 파송이 되어지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예산과 사회복지사가 학교 안에 상주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소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시범사업 중에. 그리고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가 창립이 되어집니다. 98년도에 최초의 학교사회복지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탄생이 되어집니다. 서울시 교육청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영등포 여성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사회복지사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2000년도에는 한국학교사회사업 실천가 협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2차 시범사업을 하게 됩니다. 대상 학교도 5개로 늘어납니다. 송파공업고등학교, 당곡고등학교, 남강중학교, 은평공업고등학교, 동마중학교로 확대가 되어집니다. 해당 학교에 투입된 전문 인력은 제2회 학교사업, 사회사업 대학원 연수를 통해 기본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1년의 실습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 3차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삼성재단 지원으로 학교 상주 모델 연구 지원이 되어집니다. 2002년에 동일하게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시범 사업이 4차 진행이 되고 공동모금회를 보면은 공동모금회에서 2002년부터 3년 계획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사회복지 시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14개 학교에 학교 사회복지사의 3년간 인건비와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합니다.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사회복지 시범 사업이 2차로 진행이 되고 1년간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으로 교육복지와 학교 폭력 예방 등 종합적 프로그램 운영에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2004년에 서울시 교육청 시범 사업이 5차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50개 지역으로 확산 운영이 됩니다. 2006년도에는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 6차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1945년 해방 때부터 역사를 보면은 해방 때부터 1960년대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이 시기는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외원 단체들이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옴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이 지역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사회복지 서비스는 주로 물적 자원이나 시설 수용을 통한 구호적 성격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연계나 협조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 1950년대 말과 60년대 초반으로 오면서 196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고 학생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도 확대되었으며 집단상담 등 아동 청소년을 위한 활동들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원봉사 상담 활동, 학교 복지사로 활동했던 부분들은 주로 집단 상담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60년대 후반에는 캐나다 유니테리언 봉사회에서 USCC라고 합니다. 운영하는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에서 지역 내 한 초등학교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돕는 활동을 하였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복지로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후반 학생의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를 돕는 활동.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처음 공교육이 도입되고 국민의 의무교육이 법으로 보장되면서 외원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행해지던 학생상담은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학교제도 내에서 도입되고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학생생활지도. 이게 상담이라고 보통 많이 말을 했는데 실제는 구체적인 용어로 학생생활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를 살펴보면은 70년대에는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사회 불균형이 발생되고 외원기관의 철수로 인해서 사회복지의 자주화와 전문화가 강조되었고 학교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과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 지금의 아동복지법이지요. 포함하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일반 아동을 포함한 확대된 아동복지 사업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1981년 이후에는 광의의 아동복지, 기존에는 협의의 아동복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를 보면은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학교 사회복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학교 사회복지 활동은 19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 당시 태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색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꿈나무 교실이 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교 중심 사회복지의 시작은 숭실대학교 대학원생인 윤철수를 통해서 1993년 서울 화곡여자상업고등학교를 실습지로 하여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사회복지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삼성복지재단의 학교 사회복지 후원 사업은 1995년 이후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93년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작된 꿈나무 교실 사업을 계기로 차츰 복지관들이 학교 사회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특히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후원 사업은 복지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삼성복지재단은 1995년 민간재단 최초로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국민복지기획단의 건의입니다. 1995년 문민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복지기획단은 폐쇄적인 학교가 이제는 개방되어 외부의 원조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여서 정부로 하여금 학교 사회복지 제도화를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래서 1997년 교육부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이제 교육부 시범 사업이 97년에서 99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99년 교육부에서는 학교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을 공식으로 표명하면서 97년 3월, 99년 2월까지 2년간 학교 복지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연구사업 및 1, 2차 생활지도 시범 사업을 토대로 내용을 살펴보면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처음으로 97년 본격적인 사회복지 연구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0년 학교 사회복지를 활용한 생활지도 시범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2001년 2차 시범 사업은 서울 북공업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경성여자실업고등학교, 안천중학교, 성원중학교 등 5개에서 실시되고 이전과 달리 5개 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의 창립입니다. 97년 5월 20일 학교 사회복지 현장과 실무의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가 만들어집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 협회 창립은 2000년도입니다.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사회복지의 제도화를 위해 실무자들의 조직이 2000년 8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로 창립이 되어집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3, 4, 5차 학교사회사업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학교사회복지 사업이 시행이 되어집니다. 2003년부터 지금까지. 표 4-2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지원 학교사회복지 사업 현황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과천, 용인,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화성으로 해서 학교 수 부분이 참고적으로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1997년도에 학교사회사업 연구학교를 2년간 실시한 바 있는 교육부는 2003년도에 2년에 걸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2008년 전국 100개 지역으로 사업이 확대화되었고 2012년 기준으로 1490개 학교에 지역사회 교육 전문가,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도 지금 교육복지사로 이 지역의 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동 그 중학교에서 우리 졸업생 중에 공구학번일 겁니다. 공부학번 선배 중에 한 분이 대동 중학교에 있었고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걸로 아는데 교육복지사 활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많이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대동중학교 학생들 전체로 전교생을 상대로 특강을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이 중학생들 특징이 말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복지사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현장에서 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학생 생활지도, 학생 상담을 중심으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 기회가 되면은 지금 교육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를 한번 모셔서 여러분들과 미팅할 수 있는 시간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육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입니다. 교육부의 교육복지 증진 및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및 보건복지부와의 공동사업이 또 진행되어집니다. 교육부는 2004년 5월부터 2005년 4월까지 1년간 사회복지사를 활용하는 연구사업을 시작합니다. 2006년도에는 96개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위스타트 사업과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위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지와 교육, 웰페어 에듀케이션 지원 사업으로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지향하며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스타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사의 자격 시험입니다. 2005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소속으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회 주도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자격시험 제도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국내 9개의 각종 휴먼 서비스 전문가 자격제도를 비교 검토하여 완성하였고
학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학교 사회복지론과 아동 청소년 복지론, 아동 복지론, 청소년 복지론, 교육과 관련 과목을 수강하였고 실습 240시간, 현장 경험의 실천적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법제화가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교육부의 위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감정을 보듬어 안는다. 학생들의 감정을 보듬어 안는다. 라는 목표로 다양한 인력이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위 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학교의 위 클래스를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학교 사회복지사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보면은 2009년 6월 우리나라 최초로 성남시에서 학교 사회복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집니다. 법제화가 준비되어집니다. 2010년 2월 이주영 의원이 학교 사회복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는 못하였고 2012년 8월 27일 국회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9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여당과 야당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복지 발달 과정의 특징을 보면은 그 특징의 첫째는 우리나라의 학교 사회복지는 민간기관 주도 및 동참과 정부 당국, 지역교육청 등의 시범 사업으로 꾸준히 실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학교 사회복지 운영은 크게 학교 상주형과 지역 중심형으로 대별됩니다. 셋째로 학교 사회복지사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징이 되겠지요. 학교 사회복지는 있지만 학교 사회복지로 불리지는 않았다. 다섯째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입의 효과, 이 상담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개입의 효과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제대로 역할을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여섯째로 학교 사회복지의 사업 방향 및 성격이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곱 번째로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개입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015년 교육복지사업학교 약 1,300개 학교 중에 교육복지사 투입률은 약 80%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국 약 300개 학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교육복지사는 투입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들로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이제 교육복지사의 역량을 많이 길러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좀 법제화 시키면서 모든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가 의무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들이 더 많은 부분들로 나누어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한 복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예비 사회복지사이신 여러분들과 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협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러한 부분 노력하고 특히 정부가 교육복지사의 활성화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더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되어서 그 우리 청소년들이 학업 외에 또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복지, 상담, 생활지도 이 부분들, 그러니까 가정 외에 학교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깊이 뿌리내려지고 교육복지가 또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투입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활성화가 있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육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학교 사회복지의 역사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3주차인데 제5장 학교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수업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학교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대해서 제5장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시고 오면은 원격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염려가 많이 되지만 또 정해진 우리 기준에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이 나라 그리고 이 땅이 이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 백신도 개발이 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주차 3교시 수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 3주차 수업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3번 치고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박수 시작.